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어제 많은 사람들을 떨게 했었던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의 증시 강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네이버에서 그 미국 CPI 물가 상승률 2.7%가 나와서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보로 떴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무슨 속보냐라고 막 이렇게 댓글 달아놓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이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하지만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기축통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 말 그대로 진출해 있어요. 엔화를 통해서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빌려서, 일본에서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일본의 돈이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되었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 만약에 CPI가 초과를 했었다면 우에다 총리가 나와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매파적 금리 인상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0.75%가 돼서 한 30년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을 작년에 8월 5일 날 기습적으로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 폭락했고 올릴 때마다 한 30% 40%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12만 7천 달러인가요? 거의 찍고 나서 지금 8만 8천 왔다리 갔다리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선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아니 왜 업토보라더니 10월엔 11월엔 이렇게 달린다더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엄청나게 수익 났던 것들도 다 날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엔화 금리,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상승을 선반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일본에서 금리 올릴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흐름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엔을 통하여서 그것을 달러로 교환을 하던가, 아무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엔화가 전 세계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봤듯이 중국이 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엔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언제나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할 때 미국의 연준이랑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정치력의 그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일본은 거의 자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민당 거의 일당 독재입니다. 뭐 독재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유사민주주의라고 불려요. 그런데 미국이랑 긴밀히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랬죠? 경색됐다 그러나요? 이렇게 딱 경직된 정치 구조를 가지고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본이 무슨 패권 국가냐? 금융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일본은요, 금융 패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왜 무너지지 않았냐, 증시가? 미국 증시도 왜 무너지지 않았냐? 많은 사람들이 엔키레이 트레이드가 없을 거다 뭐 없었는데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큰 국내외 금리 격차, 일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0.75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여전히 많이 낮죠. 그리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할 유인이 일단 적었다기보다는 저는 스물스물 10월 초부터 청산을 많이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금리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되는 게 아니라 한 2달 넘게 조금씩 계속해서 청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금리 차이 때문에 엔화 가치 상승 효과가 상쇄되어서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을 잘 보였다. 이 발표되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25%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고 있었죠. 굉장히 많은 FUD가 시장을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극심한 FUD,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뉴스들은 언제나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격언이 여전히 또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산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반 동안 그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 후에도 양호 통화 정책이 점진적이고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발표된 CPI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파적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매파로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난리가 나면 미국한테 혼쭐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면서도 거의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역할을 일본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급격한 긴축은 안 할 거구나라는 시장의 사인을 줬기 때문에 매도 압력, 엔화에 대한 추가 매도 압력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CPI가 발표가 됐죠. 그
연방정부가 폐쇄된 이후에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회복이 된 다음에 그동안은 연방정부가 폐쇄돼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CPI가 굉장히 잘 나왔고 미국 CPI 그리고 어제 일본 CPI도 잘 나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파월도 비둘기파되고 우에다도 뭐 비둘기파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나 기술주 중심의 증시 강세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위험 심리 선노를 자공해서 이미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청산을 미리 선반영해서 많이 떨어졌었죠. 많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 상승했고, 일본 증시도 동반 상승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제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시장들을 막 흔드는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미국 증시 강세만 보이겠지만 그 밑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중국보다는 일본인이 더 아직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입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반일반일 한다라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증시의 방향이나 일본이 갔던 부동산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이제 금융이나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직도 약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잠깐 조용하고 청산이 시차를 두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모든 악재가 해소되었고 산타랠리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산타랠리를 통하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금이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부동산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년에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전월세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상승이 전국적으로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나 코인을 통하여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동산으로 한 채는 마련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